자, 2대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입사제, 지역 우수인재, 미래인재가 있습니다. 자, 미래인재 인원이 좀 감소됐고, 나머지 일반 전형 증가됐고요. 학업 능력 우수자, 2차에 있는 거죠. 자, 학생부 전형입니다. 감소됐고. 자, 논술. 자, 수능 이후에 실시합니다. 이거 올해 큰 변화입니다. 1차에서 있었어요. 수시 1차로 있던 논술이 2차로 넘어왔습니다. 고민 많이 했겠죠. 매번 연세대조차도 고민합니다. 2차로 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자, 근데 왜 2대가 2차로 갑니다. 자, 상위권 중에서 만약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수시 1차에서 전력 투구를 하게 되면 수능 공부를 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자, 상위권 중에서 남자 같은 경우 연대 하나 지원할래. 수시 1차에서 수능 전에 지원하게 되면 그 대학 학생이 된 거를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준비를 할 때, 그러면 준비하면서 자기는 그러려는 의도가 없는데 서서히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직접 가서 대학 시험을 보고 그 후유증으로 너무 힘들게 박차를 갈 때 힘들어서 보통 한 4, 5일은 완전히 까먹어요. 그러면 클래스 만에서 앞뒤로 해서 약 3주, 길면 3주를 수능 공부 못하는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수능은요, 감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감을 잃게 되면요, 완전히 막 아무리 상위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국영수 문제를 계속 문제 하나라도 푸는 거예요. 지문 하나라도 푸는 거고요. 문제 몇 문제 푸는 거고, 몇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2대야. 만약에 여학생 같은 경우 2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제 고민스럽죠. 2대야. 자, 이럴 때 문제가, 논술 전형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2차에 많이 몰려있어요. 수능 2차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1차에 있는 대학이 10개가 안 돼요. 그런데 왜 1차에 적혀 있냐면 1차에 남아있는 대학들이 보통 중위권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6회 지원 때문에 가장 타격을 입는 거는 상위권이 아니라 중위권이에요. 어떤 전형이든 간에 특히 논술은요, 가장 큰 타격이 있는 건 중위권 학생입니다. 왜? 논술 전형에서 연대 빼고는요, 나머지가 전부 다 중위권 대학입니다. 그러면 중위권 학생 입장에서 게다가 항공대라든지 인하대 같은 게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애들 솔깃해요. 안 덮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 2개가 아니라 3개, 4개까지 수시 1차 수능 전에 시험 보다가 완전히 붙으면 좋은데 못 붙어서 망하고 재수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자,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자, 여튼간에 수시 2회 실시되는 것이 큰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랜트 학부가 면접 보다가 올해 논술로 돌아섰습니다. 스크랜트 학과, 자율전공학부가 돌아섰고요. 논술 비중이 증가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증가된 학교입니다. 자, 과거에 있던 이제 지역 우수 인재가 부활했어요. 지역 우수 인재가 부활해서 자,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 추천인데 재수생까지 해서 6명이에요. 재수생까지 해서 6명. 학교들마다 추천을 해야 될 학생들이 있어요. 서울대 UC에서 고대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시립대라든지 다 있어요. 그 기준을 학교들만 만들고 방학 전에 이미 아니면 7월 말쯤에 이미 다 정해줘야 돼요. 자, 나름대로 기준가 정해줄 텐데, 자, 2대 지역 우수인재는 6명까지 추천입니다. 최저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학업 능력 우수자는 말 그대로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줄곧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대 보겠습니다. 자, 다빈치 인재 가장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인데 인원이 69명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는 이거는 입학사정관 전형인데 신설됐습니다. 자,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게 같이 입학사정관 개념이 도입된 게 서울대가 그렇고요, 연대가 그렇죠, 고대가 그렇죠, 서강대가 그렇죠, 성대가 그래요, 한대가 그래요, 그리고 중대가 그래요. 그 다음에 경희대도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부 중심 전형이 입사제 개념이 도입돼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게 점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자, 학교생활 우수자가 자, 이렇게 신설돼서 그렇게 260만이 뽑게 되고요. 수학능력 우수자, 이것도 신설입니다. 이것도 신설입니다. 서강대 서류 전형을 못 뜬 거예요.
서강대 소리전을 보였는데 서강대 약간 달라요. 서강대 소리를 수능 뒤에 접수하지 이거는 소리를 미리 접수해요. 그 차이는 있어요. 자, 우수학생을 미리 선점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면 학교생활 우수자입니다. 수능철에 걸지 않고 우선 50, 일반 50 선발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선발한다는 것. 자, 그런데 교과 배경.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중심 전형 중에서 교과 배경들은 한양대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한양대학교가 1.23대를 1단계 점수를 유지했던 것처럼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학생들이 6회 지원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중대까지 우수 자원이 같이 그 자원이 같이 내려올 것인가? 자, 서울은 애들은 쉽게 여기까지 안 갈지 몰라도 지방 애들이라든지 중소도시 애들은 충분히 중대까지 달라붙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학교생 우수자 1단계 교과 배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자원이 1단계를 통과할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논술 전형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발 경쟁률, 실질 경쟁률이죠. 자, 실질 경쟁률이 인문계 14대 작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3대1인데, 이거는요, 상위권 대학들 거의 다 비슷해요. 상위권 대학들이 보통 7, 8대에서 10대 약간 넘든지, 그 다음에 자연계는 3대1에서 5대1 사이 왔다 갔다 하든지, 평균이. 그러니까, 어떤 모집단이 비인기 모집단은 미달도 있는 거예요. 작년에 고공과학대학 완전 다 미달했던 거죠. 고대. 미달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선발 경쟁률이 저렇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반 선발 경쟁률이 높은 건 아시죠? 자, 100명 모집을 하는데 70% 우선 선발로 뽑았어요. 그러면 100명 중에 70명 뽑고 30명 가지고 남은 애는 새카맣게 건데요. 그럼 실질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90대 1, 1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발로 대학 붙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발로 대학 붙을 때는 논술에서 신적인 존재, 논술의 신이라고. 자, 논술 합격자의 평균이 보통 3에 3.3등급까지 평균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35%가 4등급 이하예요. 놀랄만한 수치입니다. 자, 이런 어떤 논술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예측 못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서울대처럼 수시만 선발하는 전형이 12개가 있습니다. 인문 7개, 자연 5개. 12개 전형은 수시에서만 선발합니다. 자, 경희대 보겠습니다. 학교생활 출시자 입사제, 자, 그 다음에 네오르네상스 박사정관 전형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과학 인재가 신설됐습니다. 과학 죽종부라든지 자사고라든지 그런 걸 배려해서 만든 겁니다. 자, 교과 우수자. 순수하게 학생부 백인 교과 우수자가 폐지됐습니다. 교과 우수자가 폐지됐습니다. 자, 교과 우수자가 폐지되면서 맨 위에 있는 학교 생활 충실자를 만든 거예요. 교과생활 우수자 100%, 학생부 100%를 없애고 입학사정관 제처럼, 아까 얘기한 중대처럼, 아까 얘기한 한대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입학사정관 면접이 요것도 큰 변화예요. 작년까지 면접은, 입학사정관 면접은 수능 전에 다 끝났어요. 애들이 면접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실제로 수능도 가야 되는 거죠. 수능 치료가 있으니까. 뭐, 경희대만 지원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험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차원에서 수능 이후에 입사제 면접을 실시합니다. 최저 기준이 다 전부 다 일부 있던 것이 수능치를 다 폐지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과학 인재 폐지됐는데 이것도 자, 성대 성균 인재처럼, 성대 성균 인재처럼 서류로 뽑아요. 서류를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중점학교인 학생이라든지 올해 과학중점학교가 쏟아지는 게 100개 학교가 쏟아집니다. 작년에 과학중점학교가 약 40여 개가 쏟아졌거든요. 올해 100개 정도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자사고가, 서울이 자사고가 이미 올해 완성년 후발주자 였던 자사고도 올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자사고, 대도시 광역 자사고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원 자격이 과학 전문교과, 영어 전문교과, 수학 전문교과 하나만 있습니다. 자격입니다. 자, 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논술 보면은 논술에서 학생부를 더 무력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무려 학생부 비율을 20%나 줄여버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물론 수능 처리를 걸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왜냐 보겠습니다. 자, 흡수 글로벌 인재 대표적인 입사제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과 비슷합니다만은 논술 트랙이 잘 보시면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트랙이 322명이나 증가했어요. 자, 외대회 다닐 때마다 인원이 적어서 문제였는데 그러면서 학생부 100이었던 학생부 100% 뽑던 학과부 숫자가 폐지됐어요. 그럼 앞서 얘기한 한대나 중대나 경희대처럼 학생부 중심인데 입사제로 가는 건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경희대 있었고 중대도 만들었죠? 경희대 만들었죠? 여기는 안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 폐지되고 끝났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LB학교. 자, 광고를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육 특성화학부입니다. 자, 장학금을 유도하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특혜를 준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말씀드렸죠? 지금 704명은 자, 글로벌까지 합쳤습니다. 자, 글로벌 캠퍼스가 작년까지 적성 고사했는데 올해 적성을 일부만 보고 경상하고 통번역 쪽은 논술을 봅니다. 자, 저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고요. 영어 지문, 고2 정도의 영어 지문이라고 얘기해요. 쉽다고 얘기합니다. 뭐 150단어 정도라고 전으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많습니다. 이걸 해서 못하면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가 두 개 지문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자, 수능 최저를 충족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수능 최저 기준을 따질 때 한 대는 사탐 하나라고 합니다. 사탐 하나. 자, 앞서 얘기한 거 경희대에서 말씀드렸는데 경희대에서도 사탐 하나로 봅니다. 그 다음에 외대도 사탐 하나로 봅니다. 그럼 지나갔는데 말씀드렸네요. 성균관대학도 수능 최저 따질 때 탐구 들어가는 것은 사탐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탐 하나로 보는데 탐구 하나, 과탐이든 사탐이든 탐구 하나라고 하는 데가 성대가 있고 경희대가 있고 외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한양대가 또 있어요. 한양대가 수리하고 과학 두 개만 볼 때 한해서 수학, 과학 두 개 볼 때 한해서 이렇게 네 개 대학이 있는 거예요. 자, 논술 전형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흡수 디플로메트 전형이 신설됐어요. 자, 외교 통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7개 어학, 7개 어학 과목을 모집단에 뽑습니다.